나이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0대, 40대, 50대가 가진 자산과 목표, 그리고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나이에 따라 단 하나의 ETF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연령별 ETF가 적합할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찬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30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30대는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많은데요. 60대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30년 이상 꾸준히 소득을 활용해서 투자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중간중간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시간과 노동으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긴 시간이 주어진 30대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제가 만약 30대로 돌아가서 단 하나의 ETF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바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인데요. QQQ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포함된 기술주 중심의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S&P 500 ETF 부와 QQQ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면 QQQ는 430.39% 상승, S&P 500은 238.02%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에서만 보면 S&P 500과 약 1.8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수익률 면에서는 QQQ가 굉장히 매력적인 ETF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위기나 블랙스완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QQQ는 S&P 500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 금리 인상기를 떠올려 볼게요. 이때는 나스닥과 S&P 500 할 것 없이 시장이 1년 동안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하락장을 보면 S&P 500은 마이너스 20.01% 하락을 했지만 QQQ는 무려 마이너스 33.7%로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사실 투자 기간 동안 이런 하락장은 수없이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간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었는데요. 2023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약 1년 만에 QQQ는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까지 나스닥은 27% 상승, S&P 500은 22% 상승을 했었죠. QQQ와 같이 수익률이 크고 하락력도 큰 경우에는 30대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ETF입니다. 30대는 투자할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락장이 와도 버틸 여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QQQ는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를 QQQ가 100%가 아닌 70%를, 나머지는 S&P 500 30%를 비중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QQQ의 고성장, 잠재력, S&P 500의 안정성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죠. 다음은 인생의 황금기 40대를 위한 ETF입니다. 40대는 연령별로 봤을 때 일정 수준의 자산과 높은 월급, 그리고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추고 있는 시기죠. 30대에는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이제는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성과 수익률을 가장 적절하게 섞은 ETF는 무엇일까요? 바로 워렌 버핏도 인정한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난 10년간 토탈 리턴 수익률을 보게 되면 238.02%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238%, 너무 낮은 거 아닌가? 30대는 낮은 자산을 수익률이 높은 QQQ로 불려가는 시기라면 40대는 형성된 자산을 S&P 500처럼 안정적인 ETF로 불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확률로 자산을 지키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40대에게 S&P 500은 안정성과 수익률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대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의 QQQ의 비중을 30%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P 500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QQQ를 통해 고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50대 분들을 위한 ETF를 이야기해 볼게요. 50대 분들은 자산이 가장 많이 확보된 시기일 겁니다. 동시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즉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50대가 되면 은퇴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현금 흐름이 없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주변에 고가의 부동산과 자산은 정말 많은데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매달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모든 배당 ETF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대로 하지만 100세 시대를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이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배당 성장주는 쉽게 말해서 올해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10% 증가한 11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를 말합니다. 이런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화폐 하락의 가치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배당 성장용 ETF로는 SCHD와 DGRO, VIG가 있습니다. 다 좋은 배당 성장용 ETF지만 이 중 배당률이 가장 높은 건 SCHD입니다. SCHD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면서 배당금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한 ETF입니다. 특히 50대 분들에게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억을 SCHD에 투자해 둔다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SCHD 배당률은 2024년 기준으로 3.65%입니다. SCHD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월 배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매월 127만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CHD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배당금의 성장률인데요. SCHD는 매년 10%씩 배당금이 성장합니다. 첫 해에는 127만원이지만 5년 후에는 205만원이, 그리고 10년 후에는 329만원으로 매년 배당금이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절세계좌에서 QQQ와 S&P 500, SCHD를 한국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종류가 정말 많아서 고민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모든 한국판 ETF를 수익률과 배당률 그리고 수수료 기준으로 꼼꼼히 비교해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한국판 ETF를 선택할 때 더 이상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수익률의 QQQ와 안정성의 S&P 500 그리고 현금 흐름 배당주 SCHD를 활용해서 이상적인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세 가지 ETF의 토탈 리턴 수익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QQQ는 430.39%, S&P 500은 238.02%, 마지막으로 SCHD는 181.97%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ETF를 비중으로 나누게 되면 나스닥100은 51%, S&P 500은 28%, SCHD는 21%가 됩니다. 내가 만약 30대라면 공격적으로 QQQ의 비중을 51%로 높게 가져갑니다. 수익률이 높은 QQQ가 30대에 아직 적은 자산을 빠르고 높게 불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안정성은 S&P 500과 SCHD가 방어를 해줄 수가 있죠. 반대로 50대는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SCHD의 비중을 51%로 높여줍니다. 나스닥100인 QQQ의 비중은 최소화로 21%를 유지하죠.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SCHD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자산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 QQQ의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투자하기 좋은 단 하나의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이에 맞는 적절한 비중 조정이 결국 장기적인 재정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